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선 전기에 지어진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의 주 출입로였던 남문이 있던 자리가 발견됐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위치보다 서북 쪽에 위치했는데 병영성 정비와 복원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관련 발굴 조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병영성 축조 당시 남문으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됐습니다. 성문을 보호하는 옹성은 물론 문짝과 문설주로 있는 문지도리를 꽂는 돌과 여닫이 문짝 방지턱을 지칭하는 원산 등이 고스란히 발견됐습니다. 발굴된 유구들의 상태가 좋아 복원 가능성이 높고 주 출입로였던 남문의 축조 방식이 다른 성문들과 달라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옹성은 내벽 부분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고 외벽 부분은 이제 집들이 들어서 일부 훼손이 됐지만 뭐 정확한 규모랄까 이런 건 다 확인되는 상태고 문지의 어느 정도 평면 형태라든지 밝힐 수 있어서 뭐 향후 복원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그동안 병영성 남문지는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추정되면서 복원 가능성이 아주 낮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위치는 조선 후기 병영성의 남문지. 이번에 발견된 건 조선 전기 병영성을 처음 축조할 당시 최초의 남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사단은 16세기 전란 등으로 훼손된 병영성을 18세기경 보수하는 과정에서 남문이 있던 자리에 장군의 지휘소인 서장대가 들어서고 남문은 현재 주택가로 옮겨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문이 있던 자리가 발견되면서 이 조선전기 병영성의 실제 위치와 구조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정비 중인 병영성 북문지와 동문지에 이어 내년엔 서문지에 대한 복원 공사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남문지가 발견되면서 병영성 정비와 복원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남문지 발견으로 병영성은 4대 문지가 모두 확인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정비 시대에서 병영성 복원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병영성이 울산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쪽짜리 복원에 그칠 뻔한 경상좌도 병영성을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의 차세대 2차 전지 산업 선도지구 등 3개 지구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과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 등 6개 시도의 기회발전 특구를 어제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규제 특례 등으로 측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울산 기회발전 특구에는 현대차와 삼성 SDI, 고려아연 등 11개 선도기업이 참여해 미포와 온산 국가산단 등 420만 제곱미터 부지에 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이를 통해 수출 1,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 등이 보고됐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종합토론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역의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구 신청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 보완을 건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IP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 한국 투자 신고식에서 자사 플래그십 펀드 5호를 통해 국내에서 멀티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IP는 울산과 전남 신안 지역에서 해우리 해상풍력과 해송 해상풍력 등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학과 대학 교수를 내세워 부울경 지역 조선소들을 상대로 도장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가짜 유해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만들고 116억 원을 벌어들인 업체 대표 A씨와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개발해 A씨를 도운 대학 교수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배관에 활성탄을 몰래 넣어 납품 검사에 통과하거나 비밀 배관을 설치해 대기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짜 방지시설 납품 과정에서 부풀린 설치공사 대금을 주고 2년간 차액 2억 5천만 원을 받은 C업체 이사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울주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며 울주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2,000여 명의 반대 주민 서명에도 천상 지역에서 울산대 병원으로 가는 유일한 노선인 123번 노선이 폐선됐다며 123번 노선을 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거리 노선이 폐지되고 환승 체계가 확대되면서 비싼 좌석 버스를 이용하게 됐다며 청소년과 어르신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죠. 마침 독서의 계절인 가을도 겹쳐서 도서관은 책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울산의 주요 도서관에서도 모두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점으로 책을 빌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독서붐을 실감케 합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너머론 책장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책을 읽던 한 시민은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독서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분에 대한 작품을 그분은 잘 몰랐는데 많이 인터넷에 검색도 하게 되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또 서점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오지 않고 하면 또 그분의 작품을 보게 되고.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한강 작가의 책에 관심을 가지게 돼 도서관에 왔다는 젊은 남성도 있습니다. 이전에 잘 몰랐던 우리나라의 여러 아픈 과거 역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도서관 책 대출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일인 지난달 11일 기점으로 전후 3주 동안의 도서 대출자 수를 조사한 결과 울산에 있는 5곳의 주요 도서관 모두 최소 7%에서 최대 16%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의 대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6%까지 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독서 붐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독서 진흥 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올해의 책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요. 무료 택배 및 전자도서를 확대하는 등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인 종합 독서율이 43%를 기록하며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외당하고 있던 독서 문화. 울산에서도 예상치 못한 한강 신드롬이 독서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하는 울산 세계미래 산업박람회가 어제를 시작으로 8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460개 기관을 비롯해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 SK에너지, S-오일, 고려아연 등의 기업이 참여해 2차 전지와 모빌리티, AI, 신생 스타트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소개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국제토론회와 수출상담회,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됩니다.
울산시와 주요 산업 관련 핵심 기관들도 울산 세계미래 산업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 각각 홍보 부스를 마련해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울산시는 투자 유치 홍보관을 꾸리고 울산의 투자 환경과 주력 산업, 에너지 산업, 미래 신산업 등과 함께 울산의 산업발전사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미국, 인도,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상담회를 열고 별도 홍보 전시관도 마련해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조건과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울산 지역 가구주와 15세 이상 가구원 등 시민 6,4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 서비스 증진이 44.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대기 환경 문제가 65.2%로 가장 많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이 45.2%로 다음 순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민생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폐업 후 동종업으로 사업을 개시해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와 가입 시기 규정을 명확히 해 혼란을 막고 거주 중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 강당에서 국가정원 활성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국가정원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울산 환경감시협의회 조석용 회장이 선임됐으며 특별위원회에는 환경 분야 관계자 50여 명이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석용 위원장은 국가정원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의 환경이 더욱 잘 보존되고 아름다운 국가정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2조 2,900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2.8% 증가한 규모지만 정부 교부금 등 세수 감소로 각종 기금에서 1,600억 원가량을 충당하면서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2조 2,9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629억 원, 2.8% 늘어난 규모인데 정부 세수 감소로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기금을 예산안에 대규모로 충당하면서 올해 이어 2년 연속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부금 등 세입은 지난해 하반기 2,676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본 예산에 3,288억 원이 줄었고 하반기에도 1,238억 원이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액 481억 원 중 336억 원을,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적립액 1,936억 원 가운데 1,358억 원을 사용해 모두 1,694억 원의 기금을 내년 예산안 편성에 투입했습니다. 시교육청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종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까지 일괄 15% 삭감하고 기금에서 예산을 충당한 건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금이 곧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전환 등도 예산에 반영해야 해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먼저 공사립학교 운영비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중등 고교학점제 운영 등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에 2,611억 원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만 3세에서 5세까지 확대 지원 등 교육복지와 건강한 학교 조성에 2,654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늘봄학교 초등 2학년 확대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지원 등 교육개혁 추진에 561억 원을 편성했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 약수고 등 학교 신설과 학교시설 확충, 가칭 어린이 독서 체험관과 울산 학생창의 누리관 등 학생 체험 교육시설 확충 등에 2,8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긴축해 편성한 가운데 내년 교부금이 추가로 더 줄어들 경우 긴축 편성한 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내년도 중등개방형 교장 공모제의 자격 기준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이 안내한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울산 고운중학교의 개방형 교장 공모 지원 자격에 한 곳은 현 재직학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을 금지했지만 다른 한 곳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울산교총은 개방형 교장 공모제에서 현 재직학교 교직원의 지원이 가능할 경우 편파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교육청이 이를 제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진행된 가운데 행자위원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설공단 업무직의 경우 업무 난이도나 성과와 무관하게 급여 격차가 크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행자위 강대길 의원은 울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출연 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중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구원들이 자율성과 독립성 있는 정책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혜 의원은 보훈복지 여성국에 대한 행감에서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김종훈 의원은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임직원 자녀들에게 응원 선물을 보냅니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 자녀 600여 명에게 화장품 세트와 합격 기원엿, 대표이사 응원 편지를 이번 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임직원 수험생 자녀에게 합격 기원 선물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디지털 복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울산 스마트맵을 국내 주요 박람회에 잇따라 소개합니다. 울산시는 우선 어제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 스마트 국토박람회에 울산 스마트맵 전시관을 운영하고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도 참가합니다. 울산 스마트맵에는 맞춤형 관광과 일자리 정보, 재난대피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실시간 확인 기능 등이 담겼습니다. 울주군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2024 울주 음식문화축제가 오는 9일 울주군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 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울주 맛이 좋다를 슬로건으로 울주군의 대표 음식 20여 종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인 소 한 마리 대잔치에서는 울주 한우를 부위별로 맛볼 수 있으며 울주 지역 전통주 특별 시음과 다양한 시식 코너와 함께 네일아트와 프리마켓 등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